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좀 하나만 하려고 하거든. 개념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내용이야. 어려운 내용은 맞는데 이 내용을 한 번만 익혀놓으면 정말 편하게 여러모로 많이 써먹을 거거든. 특히 이제 우리가 수투 미분적분을 배워나가는 시점에서는 3차 함수를 많이 다룰 거라서 거기서 정말 잘 쓸 내용이라 정리 한번 잘 해봅시다. 졸지 말고 잘 봅시다. 잘 보자. 자, 우리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중근과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만 좀 고찰을 해보고 싶어. 얘를 이제 궁극적으로 3차 함수에서 쓰고 싶은 건데 2차 함수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고 3차 함수로 넘어가 볼게.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잘 들어봐. 이제 이겨내야 돼. 이런 거를 봐봐.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학원을 다니면 모든 학원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반이 편성이 되잖아. 상위반, 뭐 중간반 이렇게 반이 편성이 되면 참 아이러니하게 잘하는 반일수록 고급 스킬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방법을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른 애들 힘들게 막 10줄, 20줄, 20줄 써서 문제 풀 때 걔네들은 3줄, 4줄 써서 문제를 풀어. 그럼 너네 어떤 느낌일 것 같니? 내가 가끔 선생님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와이프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서 노래방 자주 가는데 나도 박효신을 되게 좋아하고 와이프도 박효신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맨날 박효신 이렇게 집에서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있는데 맨날 무슨 얘기 하는 줄 아니? 박효신은 노래 부를 때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신날까? 그런 얘기를 해. 자기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 귀가 호강할 거 아니야. 응? 수학도 똑같거든.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기술을 많이 터득한 친구들은 문제를 풀 때 남들 막 5분, 10분 걸려서 힘들게 풀 때 10초, 20초면 편하게 문제를 풀고 넘어간다고. 문제 푸는 게 얼마나 신나겠니? 응? 우리는 막 계산 짜증나고 막 실수하고 그럴 때 그런 거 다 제끼고 문제를 푼다고. 결국은 이게 점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나도 맨날 그런 아이러니에 빠져. 수학을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이 내용을 가르쳐야 되나 말아야 되냐. 힘들어하니까 얘네들은 그냥 정석적으로 맨날 10줄, 20줄 다 하나하나 풀면서 진짜 그냥 노가다해서 풀어야 돼. 나는 그러니까 수학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나는 편법, 막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힘든 걸 익혀야 되는 거, 고등학교 과정으로는 증명할 수 없이 그냥 달달 외워야 되는 거, 난 이런 건 안 가르칠 거라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런 걸 한 번만 잘 익혀놓으면 너네 수학이 점점 쉬워지고 재밌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해보자고. 자, 중근과 근각의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싶어. 자,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자, 어떤 2차 함수가 쌤이 그냥 이렇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 얘가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 알파랑 베타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만나고 있어. 그럼 얘를 우리 방정식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x축과 어떤 함수가 만나는 점, 우리 x축 미분할 때 많이 했으니까 얘가 y는 0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방정식에서 교점에 정확히 얘기하면 x좌표를 구한다라는 건 뭐랑 똑같아? 뭐랑 완벽하게 똑같아? 그냥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하고 요 y는 0, 둘이 같다고는 0. 요걸 푸는 거랑 똑같이. 좀만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 이 방정식에 맨날 하는 얘기잖아, 내가. 실수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두 교점의 x좌표인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뭐 인수분해해서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의 최고차 예수분의 그 다음 번째 예수니까 a분의 b잖아. 이게 뭐랑 똑같아? 알파 플러스 베타랑 똑같이. 그치? 이거 우리가 막 밥 먹듯이 쓰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그러면 접할 때는 알파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어. 식은 내가 똑같다고 놓을게. 식은 똑같이 놓을게.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자 내가 만약에 얘랑 x축의 관계를 놓고 싶어. 똑같이 할 거야. 이렇게 놨어. 그럼 두 근의 합 뭐랑 똑같을까? 뭐랑 똑같을까? 선생님이 너희 접한다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게 지금 접하고 있잖아. 알파에서 접하고 있잖아. 이게 뭐랑 똑같냐면 방정식에서는 중근 알파를 갖고 있는 거랑 똑같지. 중근, 그냥 근이 아니라 중근이라고 항상 말을 붙이거든. 이 중자가 뭐야? 거듭될 중자야. 중복할 때 중자라고.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는 2차 방정식은 근 무조건 몇 개지?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2개야. 그럼 중근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똑같은 근 2개 나왔다는 뜻이라고. 맞아? 중근 알파라는 건 근이 알파 2개라는 거라고.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이 뭐랑 똑같겠어? 알파 2개 더한 거랑 똑같다고. 근이 알파가 2개 나온 거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랑 똑같이 나오는 거야.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거 방정식이 해 뭐야? 중근 x는 1이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두 근의 합 얼마 나오니? 2 나오잖아. 그게 어떻게 된 거라고? 중근 2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중근 2개이기 때문에 2가 나온 거지. 그치? 그럼 2차 방정식에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잖아? 3차 방정식으로 가봅시다 이제. 3차 함수로 가볼게. 자 봐봐. 잘 봐줘. 자 이런 3차 함수가 있어. 3차 함수가 있어. 선생님 우선 그냥 이렇게 놔볼게. x축이랑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얘를 알파, 얘를 베타, 얘를 감마라고 놔볼게. 이렇게 놔볼게.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세 근의 합 세 근의 합 뭐가 나오니? 근과 계수의 관계 세 근의 합 뭐였어? 우리 얘를 0이라고 놓으면 돼. x축이랑 관계니까 그냥 선생님 천천히 쓰고 갈게. 쓰면서 가자. 천천히 쓰면서 갈게. 얘랑 x축과의 교점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놓은 거니까 얘는 뭐랑 똑같냐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방정식을 세웠어. 똑같아. 얘가 y는 0이니까 같다고 놓고 방정식 세운 거잖아. 는 0에 정확하게 워딩을 할게. 실수해가 알파, 베타, 감마인 거지. 그치? 감마인 거야. 그래서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세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어떻게 돼? 우리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의 최고차의 계수분의 그 다음 번째 계수야. 항상 똑같아. 항상 모든 방정식에서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의 최고차의 계수분의 그 다음 번째 계수라고. 그럼 얘가 지금 뭐랑 똑같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랑 똑같아.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주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요걸 잘 봐봐. 세근의 합은 항상 마이너스 a분의 p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계수, 3차항의 계수분의 2차항의 계수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거든. 내가 여기서 잘 봐. 잘 따라와. 여기다가 내가 직선을 하나 만들어 볼 거야. 요렇게 직선을 하나 세워볼게. 이렇게 직선을 하나 세워가지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세워볼게. 이렇게 세워볼게. 그래서 요 교점, 이 교점의 x좌표를 알파1 이렇게 할게. 알파 프라임이라고 넣을게. 알파 프라임. 요 교점의 x좌표를 베타 프라임이라고 할게. 요 교점의 x좌표를 감마 프라임이라고 놔보자고. 그럼 내가 저거 어떻게 구하면 되니? 이 파란색 직선과 흰색 3차 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구하면 돼? 둘이 또 같다고 놓으면 되는 거 맞니? 우리 둘이 같다고 놓을 거잖아. 미분해서 열심히 하고 왔잖아. ax 세제곱 더하기 잘 따라와
요거랑 mx 플러스 n하고 같다고 놨어. 그럼 내가 3차 방정식 풀 거니까 다 왼쪽으로 넘길 거지. 자, 왼쪽으로 넘겨볼게. a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묶으면 b 마이너스, 미안, x제곱은 바뀌는 게 없지. bx제곱 더하기 얘가 넘어오니까 c 마이너스 mx.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이거 숫자야, 숫자. 이렇게 될 거야. 이 방정식의 해가 뭐가 되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이 방정식의 실수해가 뭐가 돼야 될까? 제발 집중해. 제발 집중해서 봐줘. 실수해가 뭐가 돼야 돼? 이 교점의 x좌표가 돼야 되는 거 맞아? 이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야. 이게 돼야 되는 거 맞니? 이 방정식에서 세근의 합 계산해봐. 이 방정식에서의 세근의 합 뭐야? 항상 마이너스의 최고 차이의 수분의 그 다음 번째 항의 개수라며.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 맞아?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이게 뭐랑 똑같아? 얘가 나와. 이게 세근합 보존이라고. 어떤 3차 함수랑 직선을 걷을 때 교점의 x좌표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고. 왜지? 왜야? 세근의 합은 3차항의 개수랑 2차항의 개수로 만들어지는데 내가 직선 1차항 나부랭이 따위가 2차항의 3차항의 개수를 건들 수 있냐고. 1차식은 절대 건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직선과의 교점은 항상 일정한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확장하고 싶다고? 중근으로 확장하고 싶어.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잘 따라와줘. 한 번만 해봐줘. 너네 인생을 바꾼다라고까지 말 못하겠는데 시간을 많이 아껴줄 거라고. 내가 여기다가 접선 하나 그어볼게. 이렇게 걷어. 자, 이 교점에 x좌표를 내가 문자를 쓸게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뭐라고 할까? 그냥 p라고 할까? p라고 할게. 이렇게 p라고 할게. 또 다른 한 교점의 x좌표를 q라고 해볼게. pq 가지고 근각의 세관계 빨리 생각해. 이거 지금 무슨 뜻이야? 이 접선과 3차 함수는 접선과 3차 함수는 근을 어떻게 가질까? 접하면 뭐라고? 중근이라고. 맞아? 그럼 얘는 근이 어떻게 된다는 걸까? P가 접한 다음에 P가 몇 개? 2개. Q에서 만나잖아. 이게 세 근인 거라고. 이게 당연히 뭐랑 똑같겠어? 이게 똑같아야지. 이게 우리가 계산 없이 문제를 푸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유형 8 문제들 있지? 이거 뭐 답안지들 풀이 보거나 남들 푸는 거 보면 막 진짜 막 10줄씩 써서 풀어야 되거든? 너네 여기 있는 문제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암산으로 3초 만에 다 풀 수 있다고 이제. 응?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 자,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해볼게. 하나만 연습을 해볼게. 한 문제만 해보는 거야. 한 문제만 해보면 뭔 말인지 보일 거라고. 딱 한 문제만 해보자. 613번 봐봐. 자, 3차 함수 위의 점 1,4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달래. 그림을 한 번만 상상을 해볼게. 그림 잘못 그려도 괜찮아. 그냥 3차 함수 이렇게 그릴게.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 위에 점 1,4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찍어. 그냥 여기다 찍을게. 여기가 1,4 x는 1이라고만 할게. x는 1에서 내가 접선을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또 다시 만나는 점, 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겠대. 그럼 요 점의 x좌표를
A라고 해보자. 잘 봐봐. 노란색하고 노란색 직선하고 흰색 3차 함수랑 3차 방정식의 관계가 만들어지겠어. 한 번만 써볼게. 그냥 이 접선의 방정식이 mx 플러스 n이라고 쳐봐. 이 과정을 안 거치고 나중에 바로 할 건데 그냥 상상을 해보자고. 얘랑 교점이 1이랑 a인 거지. 교점 어떻게 구해? 같다고 놓을 거 아니야. 같다고 놔. 이렇게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2x 쓰지 마. 요거는 이렇게 같다고 놨어. 다 왼쪽으로 넘겨. 다 왼쪽으로 넘겼어. 12x에서 m 빼니까 12 빼기 mx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 방정식의 해가 뭐가 나오는 거야? 이 방정식의 해가 뭐야? 교점에 x좌표잖아. 근데 1에서 접하지. 접하잖아. 무슨 말이야? 중근인 거 맞아? 1에서 중근 또 하나 a지. 3차 방식은 무조건 근이 3개잖아. 요거의 근이 누구랑 누구라고? 요건 거 맞아? 이거 다 더한 게 얼마 나와야 돼? 근과 계수관계에서 얼마 나와야 돼? 6 나와야 되는 거 맞아? 다시 일로 돌아가 봐. 바뀌어 안 바뀌어? 이 창 안 바뀌지. 그러니까 이 과정 필요 없어. 이거 다 건너뛰고 여기서 봐봐. 1에서 접해. 중근. A에서 만나. 세 근의 합은 1 더하기 1 더하기 A야. 접하니까 중근 A 더한 게 그냥 요것만 보면 된다고. 얼마? 6? 이렇게. 그래서 A가 얼마야? 4야. A가 4라고. A가 4야. B는 어떻게 찾으면 돼?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되지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거 정석적으로 내가 말로만 설명할게. 정석적으로 풀려면 방금 우리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맛이 구하는 거 배웠지. 자, 요거 위의 점 1,4니까 지나는 점 1,4. 기울기는 이거 fx라고 놓으면 f'1. 그래서 접선의 방식 세워. 접선의 방식 만들어. 그 다음 접선의 방식이랑 함수랑 같다라고 놓고 방정식 세워. 그래서 풀어. 인수분해해. 그래서 풀면 a가 나와. 그거 할 거냐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우린 보자마자 나온다고. 보자마자 나온다고. 그럼 b는 계산 안 할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계산이 아니라서 4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지. 답은 3번이 나오겠대. 얘가 5가 나오겠대. 아, 5가 아니라 9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아니 13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나올 거야. 하나만 더 해봅시다. 614번 봐봐. 614번. 그림을 자세히 안 그려도 돼. 어떤 3차 함수가 있어. 그 위의 점 0,-6에서 접선을 긋겠대. 그냥 이렇게 그려. 그냥 그려. y는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요거 위에 점에 x는 0이지. x좌표만 중요해. 0,-6인데 x는 0에서 접선을 이렇게 걷대. 접선을 걷대. 다시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겠대. 나 x좌표만 생각해보자고. 여기 x좌표가 a라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0에서 접하지. 무슨 근? 중근 갖고 있는 거야. 이 노란색하고 흰색의 교점의 방정식, 만나는 방정식의 색은 누구야? 0, 0, a인 거 맞니? 0, 0, a라고. 이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a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야.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다. 그럼 y좌표는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8, 12, 4, 6, 4가 나오겠네.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너네 우리 천재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너네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야.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잘 정리해 놓으라고. 계속 봐. 계속 써. 계속 쓰고 반복적으로 구구단처럼 100번, 1000번 써야 우리 거 된다고. 이게 정말 빛을 보는 건 너네 기말고사 볼 때가 될 거야. 너네 기말고사 볼 때 3차 함수 방정식 부등식 풀 때랑
적분할 때 이게 얼마나 위대하게 쓰일 건지 그때 느낄 거라고. 근데 지금도 우리 편하게 쓸 수 있잖아. 어떻게 또 편하게 쓸 수 있는지 하나만 더 볼게. 넘겨봐. 넘겨서 617번 볼게. 중학교 도형들 너무 중요해. 중학교 도형들 너무 중요해서 도형을 보는 시각을 좀 늘려야 되는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 볼게. 하나만.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다고 쳐볼게.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그냥 직각삼각형을 하자.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어. 내가 여기다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볼게. 그럼 지금 이 작은 직각삼각형하고 큰 직각삼각형은 당연히 닮음이지. 봐봐. 자, 만약에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야. M 대 N이라고 쳐봐. 그치? 졸지 말고 빨리 보라고.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이야? 고민 없이 M 대 N이야. 몇 대 몇이야? M 대? M 대? 전체는 얼마야? 전체는 M 플러스 N이지. 이게 되겠지? 응. 고민 없이 나와야 돼. 고민 없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저게 된다는 하에서 봅시다. 자, 이 문제 봐봐. 진짜 얼마나 허무하게 풀리는지 보자. 이거 원래 풀려면 이거 좌표 다 구해야 돼. 좌표 다 구해서 BC 대 AB 구해야 된다고. 근데 한 번만 봐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A가 1이거든? 여기서 접선을 걷어. 접선을 걷어. 요놈 X좌표 얼마일까? 여기가 X좌표가 1이래. 이 빨간색이랑 요 3차함수의 교점에 X좌표가 하나가 1이잖아. 이거 내가 A라고 놔볼게. 1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 접하고 있지. 접하고 있지. 3차 방정식 근은 3개인데 누구야? 1, 1, A인 거 맞니?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지금 2차함 계수 없지. 근과 계수의 관계 세근의 합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CB 대 AB를 구하라고 했을 거야 아마. CB 대 AB는 뭐랑 똑같을까? 뭐랑 똑같아? 내가 여기다가 가상의 선을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또 쳐봐봐. 요거 때 요거는 뭐랑 똑같겠어? 요거 때 요거랑 똑같겠지? 뭐랑 똑같은 거야? X좌표의 B랑 똑같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너네가. X좌표의 B를 볼 수 있어야 돼. 몇 대 몇이야? 2대 1이네. 아무것도 안 쓰고 풀 거라고. 아무것도 안 쓰고 풀 거야.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지금 잘하는 애들은 다 이렇게 풀고 있었다고 문제를. 우리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을 한 줄도 안 쓰고 풀고 있었다고. 얼마나 재밌었겠니.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자꾸 귀 닫고 눈 감으니까 안 되는 거야. 눈 감지 말고 조금만 해보면 돼. 그래서 내가 어제 월수금반에도 하나 얘기를 했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만 얘기를 할게. 내가 이제 시험 대비 시작하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하나만 좀 얘기를 하면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 내가 너네한테 항상 마음속 깊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심어주고 싶은 내용은 대학교 때까지도 내 얘기긴 한데 제일 너네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하는 거는 도망친 곳엔 천국이 없다는 내용이야. 몇 번 얘기했잖아. 도망친 곳엔 천국 없어. 계속 언제까지 도망치지 마. 사실 내가 수업을 하니까 당연히 알아. 지금 내가 수업하고 있는 애 해봤자 뭐 1학년 합쳐봤자 뭐 40명 좀 넘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40몇 명의 실력을 정확하게 다 꿰뚫고 있다고. 너네가 문제를 풀어올 때 잘 푸는지 어떤지 다 알아. 다 알아. 모를 수가 없잖아. 근데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계속 보면 도망치는 친구들이 있어. 언제까지 도망칠 거냐고. 언제까지 도망칠 거야. 그리고 내가 요즘에 선생님 요즘 꽂힌 말이 하나 있거든. 내가 요즘에 꽂힌 말이 있어서 이 말을 좀 계속 되새기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게 내가 오늘 너네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이야. 뭐냐면 바람이 부는 건 막을 수 없대. 바람이 부는 건 막을 수 없어. 근데 돛의 방향은 바꿀 수 있대. 돛의 방향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바람이 앞에서 막 불어와서 역풍처럼 느껴져도 돛 방향 바꾸면 그거 타고 순풍 타고 갈 수 있다고. 나는 이걸 너네가 너무 새겼으면 좋겠어. 내가 공부가 어렵다라는 건 알아. 선생님이 학창시절 얘기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 내가 학창시절에 그 아픔이 있어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새로운 친구들도 있으니까 하나만 얘기를 해보면,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 야구를 했었지. 그 다음에 선생님 악기를 7개 정도 할 줄 알거든. 7개 정도 할 줄 아는데, 할 줄 안다는 게 뭐냐면 그냥 악보 던져주면 연주 다 할 수 있어. 그게 한 7개 정도 돼. 피아노는 피아노는 한두 번씩 다 쳐보니까, 나도 피아노는 한 20년 넘게 쳤고, 지금도 축가 때 쳐달라 그러면 쳐주고, 바이올린 킬 줄 알고, 첼로 킬 줄 알고, 플룻 불 줄 알고, 이렇게 몇 개 있어. 색소폰 불 줄 알고. 근데 피아노를 칠 때, 내가 피아노를 7살 때부터 쳐서 정말 오래 쳤는데, 피아노 치기 최악의 손을 갖고 있어. 내가 손가락이 진짜 짧아. 우리 아빠를 닮아서 손바닥은 크고 손가락이 짧아. 그래서 나 그 피아노 레슨 해주시던 선생님이, 이제 그 음대생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말 했냐면, 선생님이 여기 조금씩 칼로 잘라줄 거라고 했었어. 자기들은 그렇게 한대 진짜. 이게 내가 도에서 미가 안 닿아. 도에서 미가 안 닿았었어.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칠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냥 선천적으로 연주를 못하는 곡이 있는 거야. 죽었다 깨어나도 건반이 안 닿는데 어떻게 쳐. 근데 돼. 칠 수 있어. 연습하면 다 되더라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돼. 진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피아니스트 될 거 아니잖아. 다 된다고. 응? 선생님 어렸을 때 운동을 했었지. 악기도 열심히 했었고, 많은 걸 했었다고. 나는 고등학교 때 살면서 공부가, 너네가 재수 없어도 어쩔 수 없어. 난 공부가 제일 쉬웠어. 공부가 제일 편했어. 운동하다가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공부보다 편한 게 없었어. 추울 때 따뜻한 데 앉아있고,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앉아있고, 앉아서 수업하잖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냐고. 나는 7살 때 야구 선수 할 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산을 4시간씩 뛰었어. 눈 뜨고 산 4시간씩 뛰었다고. 응? 선생님 얘기했었지. 초등학교 때는 훈련하다가 내 손바닥이 떨어져 나가는 걸 경험했어. 응? 뭔가에 간절해 봤냐는 거지. 계속 얘기하잖아. 선생님 공부를 뒤늦게 시작했거든. 물론 수학은 조금 예외가 있었지만, 내가 나중에 방학 때, 겨울방학 때 기회 되면 내 얘기를 좀 해줄게. 선생님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시작했어. 본격적으로. 중학교 3학년 3월 달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고. 수학만 조금 예외야. 수학만 조금 예외로 하고 그래서 된 건데, 어쨌든 나는 그때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가 너무 쉬워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공부만 했어. 난 고등학교 3년 동안 전국에서 10등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고. 난 모의고사 봐서 단 한 번도 10등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뒤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너네들한테도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증인이 여기 있잖아. 증거가 난데. 내가 살아있는 증거인데 뒤늦게 해도 다 된다고. 응?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어렵다고 도망치지 않으면 되거든. 그 선생님이 맨날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야. 게임으로 예를 많이 드는데, 나도 게임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 이렇게 보스를 빨리 잡는, 그 RWF라 그래서 레이스 오브 월드 퍼스트 킬이라고 어떤 보스를 빨리 잡는 그게 있어. 내가 이번에도 이제 얼마 전에도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저번 주에 끝났거든. 저번 주에도 그걸 보면서 되게 느끼는 게 많았어. 느끼는 게 많아. 걔네들은 이게 프로게이머들이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애들인데, 자기들만 잡이 또 있어. 근데 일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보스를 하는 거야. 8개 중에 마지막 보스가 남았어. 미국 팀 한 팀이랑 유럽 팀 한 팀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유럽 팀이 마지막 보스를 0.3% 남기고 어떤 한 명이 실수를 크게 해가지고 못 잡았어. 근데 그걸 3번이나 그렇게 했어. 3번이나 0.4%, 0.3%, 0.26%에서 못 잡았어. 한 명이 실수를 계속 해가지고. 그래 결국 미국 팀이 우승했어.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미국 팀이 우승했다고. 근데
0.3%에서 전멸을 했어. 못 잡았어. 그럼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땠을까? 나도 이제 그 게임을 했었으니까 우리나라 같았지? 그러면 뭐라고 할 거 같니? 다 쌍욕해. 아, 정신 안 차리냐고. 집중 안 하냐고. 똑바로 안 하냐고. 니 때문에 지금 20명이 하는 게임이거든. 나머지 19명이 지금 뭐가 되냐고. 미국 애들은 이게 대회이기 때문에 막 진짜 막 몇 천만 원씩 스폰이 붙는 게임이라서 엄청 중요한 거란 말이야. 한 명 때문에 못 잡았잖아. 근데 걔네들 어떨 것 같아? 그 누구도 욕하지 않아. 그 누구도 탓을 안 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계속하면 늘어. 좀 더 해. 익숙해질 거야. 계속 한다고. 내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나? 얘 게임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어렵거든? 너무 어려워. 이건 게임이 아닌데 너무 어렵거든? 근데 하다가 너네 게임이야. 너무 어려워. 막 못 깨겠어. 핸드폰 게임도 가끔 그런 데 있잖아. 하는데 와, 씨, 이거 못 깨겠어. 그럼 어떠니? 나만 그런가? 막 집어 던지고 싶지 않아. 막 짜증내. 막 열받고. 옆에서 나도 가끔 게임할 때 와이프가 그래. 그럴 거면 게임하지 말라고. 미국 애들, 외국 애들은 그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 저스트 오브 게임이야. 그냥 게임이야. 즐기면서 해. 웃으면서 해. 이게 되게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걔네들은 처음에 봤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걸 막 400번, 500번 하면서 잡아. 한다고. 난 이걸 되게 배우고 싶어가지고 보거든. 이런 마인드를 배우고 싶어서. 공부도 똑같은 것 같아. 나도 공부 힘든 거 인정해. 쉽지 않은 거 인정해. 근데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 다 사람이 하는 거야. 고등학교, 기껏해야 고등학교 공부잖아. 대학교 공부면 너네 이제 대학을 가면 느낄 텐데 아, 이게 진짜 공부구나. 아, 진짜 머리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대학 가면 느낄 거야. 대학교 공부는 진짜 99% 머리빨이야. 너네 대학 가면 느낄 거야. 아, 대학교는 진짜 재능이구나. 누구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고 문제지도 없고 답도 없고 해설도 없어. 교재에 해설이 어딨어. 너네 나중에 대학 가서 교재 사잖아? 딱 펼쳤는데 무슨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답도 없어. 책에. 해설도 없다고. 수업이 어딨어. 교수님들 수업 친절할 것 같아?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그때 가면 진짜 느낄 거야. 내가 그냥 고등학교 공부야. 이런 거를 이겨냈으면 좋겠거든. 이겨냈으면 좋겠어. 어렵게 느끼지 말고. 선생님은 계속 이런 걸 이제부터 쓸 거야. 이런 걸 쓸 거니까 잘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 없어. 나머지 편하게 봅시다. 이거 다 유형 11까지만 하면 되니까 쭉 갈게. 어려운 거 없거든. 우리 넘겨서 옆에 넘겨서가 아니라 619번을 봅시다. 자, 619번. 자, 이제 뭐냐면 여기 위에다가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접점의 x좌표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를 보겠다라는 거야. 접점의 x좌표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항상 접점을 가정하고 갈 거라고. 한번 619번 봅시다. 근데 이 편의상 또 f라고 놓을게.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인데 여기에 접하고 기울기가 9인 직선이 두 개가 있대. 그 직선에 두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두 접점을 구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될 거야. 무조건. 봐봐. 아까랑 달라. 아까는 뭐뭐 위의 점, 곡선 위의 점이라고 해서 계속 x좌표를 줬는데 여긴 지금 x좌표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할 거라고? 고민 없이 뭐부터 할 거야? 접점에 x좌표부터 가정을 할 거라고. x좌표를 t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이게 고민 없이 1순위가 돼줘야 돼. 그리고 내 목표는 뭐다? 내 우선 목표는 이 t를 찾는 거야. t를 찾는 거야. 그럼 지금 문제에서 준 정보 하나밖에 없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9래.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게 지금 뭐밖에 없어? f 프라임 t. x는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9다라는 거지. 이거 풀면 된다.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바로 쓸게. 3x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f 프라임 t는 3t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이게 9가 되고 싶대. 그러니까 t 제곱은 4가 돼서 t는 뭐가 나와? 뿔마 2가 나오겠다. 뿔마 2.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접점의 x좌표를 t라 놓은 건데 t가 2개 나온 거니까 접점이 몇 개 나온 거야? 2개 나온 거네. 하나는 여기다 이렇게 쓸까? 접점이 하나는 t가 2일 때 하나는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2개 나오는 거지.
그럼 접점의 좌표를 세울 수 있지. 하나는 x좌표가 2일 때야. 그러니까 2 집어넣으면 y좌표 나오겠네. 2 집어넣으면 3 나오나? 이렇게 되나?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 2일 때, 그래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8, 7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이 접점 두 개가 요거네. 그럼 이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는 거지. 루트에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의 제곱이니까 4인가? y, 16이지. 16. 그 다음에 y좌표에서 y좌표 뺀 거의 제곱이니까 16. 그래서 4루트 2가 답이 되겠다. 그러니까 늘 똑같이 풀 거야. 접점의 x좌표를 모르면 가정하고 풀면 된다. 넘겨서 622번에다가 별표를 하나만 치고, 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 때문에 선생님이 좀 복습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 볼게. 우리 잘 봅시다. 잘 해봐. 우선 문제를 좀 풀어볼게. 요놈의 접선 중에서 y는 3x 플러스 2랑 평행한 두 접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 그랬거든. 우선 여기까지만 해볼게. 두 접선까지만 먼저 구해봅시다. 두 접선까지만 구해볼게. 얘도 똑같이 선생님이 fx라고 두고, 기울기가 얼마야? 3이지.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같은 거니까 지금 문제에서 뭘 해달라는 거야? 기울기가 3인 접선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 근데 그게 두 개가 나오나 보네. 그치? 어떻게 할 거라고? 접점을 가정할 거야. 한 번만 써줘.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고 문제 풀겠다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지금 기울기가 3인 거니까 f't가 3인 t를 찾는 게 먼저지. 계속 얘기했어. t를 찾는 게 먼저야. 항상 x좌표 찾는 게 먼저라고. 그래서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니까 선생님 바로 쓸게. 3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은 3이니까 없어져서 는 0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그럼 t는 0하고 2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 맞니? 이게 두 개 나와? 자, 봐봐. t가 0하고 2 두 개 나왔다는 건 하나는 접점에 이렇게 써. 하나는 t가 0일 때고 하나는 t가 2일 때지. 아이, 굳이 이렇게 쓰지 말자. 여기다 쓸게. 하나는 t가 0일 때. t가 0일 때. 그럼 이제 접선의 방식을 세워야 되잖아. 선생님이 접선의 방식 하나를 L1이라고 할게. 그럼 L1은 기울기 얼마? 3이지. 기울기 3인 거 찾고 있으니까. 지나는 점의 좌표는 어디야? 몇 콤마 몇이야? x좌표가 0일 때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L1은 y는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 두 번째, t가 2일 때. 이때의 접선을 선생님이 L2라고 해볼게. 그럼 L2는 똑같이 기울기는 3이지? 나 기울기 3인 거 찾고 있는 거니까. 지나는 점은 x가 2일 때. 그래서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4, 2, 1 나오네. 2,1이네. 2,1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맞나?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6. 잠깐만. 8, 4. 네, 마이너스 4, 2, 1 맞구나. 맞네. 이렇게 나오겠다. 나오겠네. 그럼 직선의 방식은 y는 3x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럼 접선 구했어. 근데 뭐 해달래? 두 접선 사이의 거리 구해달래.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L1에서 L2까지의 거리야. 자, 우리 두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한 적 있으니까 오늘은 막 증명하고 막 이게 아니라 결론만 얘기할게. 이제 진짜 만약에 나 지금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모르는데 라고 하면 오늘로써 꼭 완성을 시켜 놓읍시다.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래. 지금 평행한 두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평행한 두 직선 L1, L2가 이렇게 있어. 우리는 태어나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배워본 적이 없다고. 알고 있는 거 뭐밖에 없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밖에 없는 거 맞아? 우리 항상 어떻게 하기로 했어? L1이 됐든 L2가 됐든 상관없어. 아무거나 점 하나를 잡아. 내가 이렇게 L1 위에 점 하나를 잡아볼게. 아무거나
잡으면 이제 뭘 쓸 수 있어? 이 점 P에서 L2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지. 이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랑 똑같다고.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다고. 어디를 잡아도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어떻게 바꿔서 풀 거야? L1 여기다 쓸게. L1 위에 점 P 아무거나 잡아서 점 P에서 L2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쓸 거라고. 그럼 이왕이면 이 점 P를 쉬운 점으로 잡는 게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쓰겠다고? 절편을 쓰겠다고. 뭐 X절편을 쓸 때가 편하면 X절편을 쓰고 Y절편을 쓸 때가 편하면 Y절편을 쓰겠다고. 진짜 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공식 한 번만 쓸게. 지금 만약에 나 공식 기억 안 난다 그러면 꼭 기억합시다. 이 직선에서 점 x1, y1까지의 거리 d는 어떻게 돼? 루트의 x계수의 제곱 더하기 y계수의 제곱분의 거리니까 항상 양수로 나와야 돼서 절대값을 써주는 거고 간단하잖아. x에다가 x좌표 집어넣고 y에다가 y좌표 집어넣으면 됐어. 그래서 a x1 by1 더하기 c다. 공식은 쉬우니까.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둘 중에 아무거나 요거 위에 점 하나 잡을게. 절편 0, -1 지나지. 문제 어떻게 바꿀 거냐면 0, -1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 그럼 우리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꿔줘야 되니까 y 넘겨서 이렇게 쓰면 되지. 3x y -5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다. 그럼 거리는 d는 루트에 x계수의 제곱 더하기 y계수의 제곱이니까 10분의 절대값에 0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되니까 -4 이렇게 나오겠다. 이게 답이 되겠네. 그래서 루트 10분의 4 10분의 4 루트 10 5분의 2 루트 10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니까 잘 생각해서 풀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625랑 626 둘 다 선생님이 그냥 풀게. 내가 풀게. 잘 봅시다. 625, 626 잘 풀 테니까. 자, 625번. 지금 y는 x 플러스 3을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면 요 놈에 접한대. 그때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할 때 정수 kt에 대해서 k 더하기 t의 값을 구해달래. 자, 우선 봅시다. y는 x 플러스 3을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랑 접한대. 이게 문제가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냐면, 내가 어떤 직선을 x축 방향 혹은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기울기 변하니 안 변하니? 기울기는 안 변하지. 그러니까 얘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거냐면, 지금 기울기 1이잖아. 요 놈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1인 접선을 먼저 찾아볼게. 이걸 먼저 해볼게.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1인 접선을 먼저 찾아봅시다. 그럼 접점에 x좌표를 t라고 놓고 f't가 1인 걸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빨리 할게. 물면 이거 3x제곱 플러스 2x니까 3t제곱 플러스 2t가 1이 되면 돼. 이렇게. 그래서 넘기면 3t제곱 플러스 2t 빼기 1은 0 이렇게 되니까 t는 3, 1, 1,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나? 그러면은 마이너스 1하고 3분의 1 이렇게 되니? 이렇게 나오나? 그치? 마이너스 1 맞지? 근데 두 개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뭐래? k랑 t가 정수이고 싶대. 그러니까 t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기울기는 1이 될 거고,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나오나? 이렇게 되겠다. 그럼 접선의 방식이 만들어지지.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될 거냐면 y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다. 이게 접선이야.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되니? 얘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거랑 똑같으면 되는 거지. 우리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거 어떻게 해? x 대신에 x 부 조심해야 돼. 거꾸로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 x 대신에 x 마이너스 k 집어넣으니까 y는 x 마이너스 k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겠다. 이 둘이 똑같다라는 거지. 항등식 되고 싶다고. 그래서 얘가 얼마면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니까 k는 2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그냥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 찾아달라는 말을 꼬아서 한 것 뿐이야.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626번도 볼게. 아니다, 626번은 간단하니까 넘어가고 우리 유형 10에 629번을 하나 봅시다. 얘도 이제 방법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이라 방법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에서 꼭 기억을 해줘. 자, 여기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나 해봅시다. 우리가 머릿속에 다양한 상황들을 그림으로 좀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막 정리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냥 만들 수 있으면 돼. 3차 함수와 3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 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 돼. 우리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3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는 딱 3개밖에 없어. 딱 3개밖에 없어. 가장 일반적인 상황 이렇게 교점 3개인 경우.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상황, 어떻게 보면 가장 특이한 상황이야. 어떻게 될 때? 이것도 하나 그림을 접할 때 교점 몇 개 나오니? 2개 나올 때. 여기도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그 다음 또 가장 어떻게 보면 별로 필요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교점 1개인 경우. 이거 말고 없지. 3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는 딱 이 3가지밖에 없어. 그럼 문제로 돌아가 보자. y는 mx 플러스 2랑 y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2x. 3차 함수랑 직선이 어떻게 되고 싶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대. 어떻게 되고 싶은 걸까? 오직 뭐밖에 없어? 접할 때밖에 없어. 3차 함수랑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접한다로 바꿔서 풀어달라는 거야. 3차 함수랑 직선이 접한다라는 거지. 그럼 두 직선이 접한다, 우리 어떻게 풀기로 했지? 우리 미분에서 하고 왔는데 선생님이 얘 fx라고 할게, 얘 gx라고 할게. 만약에 너네가 필기를 해야 된다면 이걸 해놔야 되는 거지. fx랑 gx가 접해. fx랑 gx가 접한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을 빨리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우리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어떤 함수 2개가 이렇게 접한다고 쳐볼게. 여기서 접한다고 쳐볼게. 그럼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이 점의 x좌표야. x는 t라고 놔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항상 두 함수가 접한다 그러면 x좌표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접하려면 우선 첫 번째로 어때야 돼? 만나야 돼. 첫 번째로 둘이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t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 ft랑 gt가 같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접한다고 했잖아.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지. 두 번째, x는 t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하고 싶다? 연립방정식 풀어달라는 거지. 그럼 너는 이 연립방정식 풀 수 있어야 돼. 이걸 푸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무슨 말이냐면 나 이따 클리닉에서 이거 푸는 걸 도와주진 않을 거라고. 푸는 거 할 수 있어야 돼. 자꾸 식 지저분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해봐. 자, 얘가 fx고 얘가 gx야.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할 때라고. 어떻게 바꿔서 풀 거야? x는 t에서 접한다로 문제 바꿔서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ft랑 gt가 같아야 돼. 한 번씩 다시 쓸게. 천천히 쓸게. ft랑 gt가 같아야 돼. 같아야 돼. 여기다 t 집어넣고 여기다 t 집어넣어서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쓰자. m t 플러스 2랑 요거랑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t가 같아야 돼. 여기 같아야 돼. 이렇게. 다음 두 번째 f 프라임 t랑 g 프라임 t가 같아야 된다고. 같아야 돼. 이거 미분하면 m이지. m이랑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가 같아야 돼. 뭐 할 거라고? 이거 연립방정식 풀 거라고.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건 계속 선생님이 최면 걸듯이 얘기하잖아. 문자의 개수를 줄이겠다는 거야. 여기 m하고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하고 똑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m 대신에. 그리고 열심히 푸는 거야. 집어넣을게. 차근차근 할게. 마이너스 3t제곱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2는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되나? 그럼 없어져서 2t 세제곱은 2니까 t는 1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뭘 구해달래? m의 값 구해달래. t가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집어넣으면 m은 얼마? 마이너스 1. 연립방정식 잘 풀어줘. 잘 풀어줘. 지금처럼 이렇게 이쁘게 한 번에 나올 수도 있지만 3차 방정식 지저분하게 나오면 인수분해해서 풀 수 있어야 돼. 인수분해해서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될 거고 넘겨서 632번 하나 풀고 마무리해 봅시다. 이것도 그냥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 잘 봅시다. 자, 632번에 자, 곡선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인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자, 기울기가 최대인. 또 기울기에 대한 언급이잖아. 기울기에 대한 언급. 접선의 x좌표, 접점의 x좌표가 없으니까 빨리 뭐부터? 접점의 x좌표부터 가정하고 갈 거라고.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빨리 놓을 거라고. 그럼 기울기가 최대가 되고 싶다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최대인 나 빨리 뭐 찾는 거야? t 찾는 거야. 기울기 빨리 표현해 볼게. 접선의 기울기는 f't잖아. 이렇게 되지. 그럼 미분하자. 미분하면 내려오면 마이너스는 바로 쓸게. 마이너스 2t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4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이게 지금 기울기야. 이게 접선의 기울기야. 이게 어떻게 되고 싶대? 얘가 최대가 되고 싶대. 그럼 우리 진짜 밥 먹듯이 했지? 최고차함수가 음수인 2차 함수가 최대가 되고 싶다. 2차식이 최대가 되고 싶다. 뭐 완전 제곱식이 편한 사람들은 해도 되고 나는 그냥 함수로 하는 걸 편해 하니까 얘 추계 방정식 얼마야? 추계 방정식 t는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뭐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도 되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겠네.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가질 거야? 일단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을 최대값으로 갖겠네. 그럼 우리 빨리 점하고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데 기울기는 3이라고 찾았지 최대값? 점은 t가 얼마일 때?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y좌표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다. 기울기가 3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3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려나? 그래서 a 더하기 b는 4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2차식 가지고 하는 거야 많이 썼으니까 잘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634번 하나만 하고 가자. 634번 하나만 풀어보자. 같이 한번 해볼까? 자, 얘도 이제 기울기가 최소가 되고 싶다 그랬으니까 접점의 x좌표가 언급이 없잖아? 그래서 빨리 접점을 가정하고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으면 자, 기울기는 f't가 될 테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f't가 돼서 미분에서 t 집어넣으면 바로 할게. 3t 제곱 마이너스 12t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얘는 최고차에서 양수의 2차 함수니까 t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니? 추계 방식 t가 2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 맞니? t가 2일 때 최소값을 갖겠다. 그때의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2인 거고 지나는 점은 x좌표가 2일 때니까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4 12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12x에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얘가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빨리 또 그림 그려서 좌표만 잘 찍으면 되잖아. 얘는 지금 y절편이 10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2인 직선이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니? 1 나오는 거? 그럼 요 넓이 구해달라는 거니까 높이가 10이고 밑변의 길이가 1이라서 6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아마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숙제는 115초까지 하면 되고, 선생님이 계속 터프 문제는 의무는 아니니까 터프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어제 숙제 검사할 때 보니까 계속 서술형 안 하는 친구들 있는데 서술형 잘 해줘. 여기까지 하고 오늘 클리닉 하고 책 검사 받고 갑시다. 그리고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금요일 토요일 날 테스트 볼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 교재 나가야 되니까 금토에는 빠지지 마. 만약에 나 금토에 빠질 것 같다라고 하면 토요일날 빠질 것 같으면 금요일날 오든지 만약에 빠질 것 같, 정말 정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하고 나서 시험 대비 교재라도 좀 받아가자. 교재라도 받아갈 수 있게 하고 여기까지 하고